정치권이 이제 조국 2라운드라고나 할까요? 조국 장관 퇴진 이후에 여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홍을 겪기도 하고 내부 결집에 각각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자유한국당 보겠습니다. 주말에 또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10월 항쟁이라고 부르더군요. 이제 이 동력을 계속 키워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조국 장관 사퇴하면서 주말 집회 이제 안 할 것 같이 보였는데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 광화문에서 다시 모여서 정권 심판론 외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 그리고 민생 실패 관련 부분도 쭉 기치로 내세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거듭 요구했는데요.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이 정부가 바른 길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외골세기를 간다면 저희는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항쟁의 함성을 계속 이어가 지난 2년 반 동안 병들 대로 병든 대한민국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2달 넘게 이어온 국론 분열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실장으로서,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 한 노영민 실장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당내에서 나오는 양심 있는 목소리를 외면한 이 모든 책임지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저는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토요일 19일 광화문 1시에서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그 분노와 절망을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 정권은 무자비하게 헌정을 유린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통 터지는 많은 국민들, 당원들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이 되겠습니다. 권익위원장,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후에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송구하다 갈등을 야기한 점, 네. 그 점을 자유한국당은 사과로 안 받아들이는 모양이죠? 사과라고 받아들이면 이제 본인들의 장애투쟁의 명분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반대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반대할 명분을 또 상실하게 되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이 검찰개혁 법안이 무산될 때까지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성 공세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국 장관이 사퇴하니까 여당보다 더 갈 길을 몰라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서초동의 촛불 집회가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진행이 되고 또 광화문 집회가 또 많은 국민이 모여서 진행될 때 분명히 명료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도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딱 사퇴하고 나니까 본색을 딱 드러냈죠.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다음 국회로 넘기자.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럼 바른미래당처럼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내서 본인들이 처음 했던 일성처럼 검찰개혁은 반대하지 않으나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수정한다면 동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온당한 정치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통으로 반대하고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것은 끝내 검찰개혁을 한국당이 저지하겠다. 지금의 검찰권을 그대로 두겠다. 이런 의사로 비춰지고요. 예. 그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명분을 쌓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규철 의원, 아무래도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집회도 안 하고 그러면
가라앉을 것 우려가 좀 있었겠죠. 조국 장관 사태가 고지를 점령한 것이 아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더 높은 곳에 고지가 있다. 우리는 그 고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판단이고요. 예. 결국에는 이것을 빌미와 시초를 누가 줬느냐. 저는 대통령께서 주셨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실 때는 이례적으로 라이브로 했단 말입니다. 발표하실 때는. 그런데 조국 장관 사태가 이루어질 때는 슬그머니 뒤로 빠지셔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사실상의 사과로 대체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국 장관 사태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대국민 담화나 사과가 아니라면 그런 메시지를 직접 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국 장관 사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종지부를 찌차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예.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종지부를 대통령께서 찍어주지 않으시니까 자꾸 한국당은 무언가 있는 듯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깨끗하게 갈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서 좀 해주셨으면 한국당이 또 광화문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는 청와대가 좀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예. 이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남 교수, 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물러나라고 그래서 사퇴시켰는데 이제는 그 책임지고 비서실장 당대표 물러나라. 물러나면 그다음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가는 그럴 겁니까?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시각이 있겠죠. 아니, 저는 야당도 저렇게 야당하는 거 처음 봤어요. 무슨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세등등인데 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이번 조국 장관 사태를 예를 들어서 관철시켰다. 국민의힘으로 했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또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야당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야당은 오로지 장외 집회를 통해서 자, 이것을 민생 외교 문제로 연결시켜 가지고 정권 심판원으로 연결시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셈법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뭐 그거 역시 뭐 야당이니까 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만 자, 야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 중도층의 여론이 정부 여당에서 많이 지금 야당으로 이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중도층은요. 대한 야당의 이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앞서 우리 권혁기 관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수처 문제만 하더라도 자, 이것이 무슨 정권 연장의 도구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정치 권력의 악용 소지가 있다면 이렇게 공수처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개혁 전체 대의에 동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로만 검찰개혁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한야당의 이미지를 제대로 부각시켜주지 못하면 결국 한국당은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지금 10월 3일, 10월 9일 또 주말 이렇게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던 자유한국당인데요. 지난 주말 집회에는 일부러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대표부가 단하로 내려오기도 했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한 지금 얼마나 모일까도 궁금한데 정혁진 변호사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저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얼마나 모일까가 사실 궁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초동 첫 번째 집회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생각보다. 네네. 그때 이제 제가 방배동에 오래 살아가지고 그 서리풀 축제가 예,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 인파랑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서초동 집회가 여권에서의 서초동 집회가 패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아하. 왜냐하면 그때 조국 장관을 지지한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그걸 보고 아 나도 광화문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조금 놀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목적이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토요일 날 집회를 갖다가 한다? 기획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전략이 없으니까 그냥 가던 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러한 그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영식은 그런데 지금 사실 지난번 토요일 집회를 마지막으로 서초동 촛불 집회는 이제 뭐 끝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유한국당 이번 주말 집회 한다고 하고 또 조국 장관 사퇴하니까 서초동에서도 또 국회 앞에서도 또 다시 집회를 한다고 해요. 이럴 때 민주당에서라도 이제는 장외에서 더 이상 하지 말자 하고 좀 그쪽을 설득하고 그러는 거는 어때요? 근데 앞서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서초동 집회가 패착이었다 이런 예, 표현을 예.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나간 표현인 것 같아요. 누가 물론 둔 게 아니니까. 예, 사실 예.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서초동 집회를? 첫 번째 그렇게 세 번째 7차 집회인가요? 그렇게 많이 모일 줄 사실 예상 못 했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지금 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 야당이나 보수층은 조국이라고 하는 주요 타켓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광화문에 모인 그 어마어마한 인파, 이 동력을 어떻게든 정권 심판론으로 좀 몰아서 내년 총선까지 좀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그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 플랜은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근데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속내는 국민들도 다 읽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했던 주요 이유 중에도 하나지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정치권이 자성하고 다시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장애로 나갈 문제입니까,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도 예. 만약에 계속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장애 집회의 동력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국민적 갈등들을 본인들의 정책 수단이나 또 내지는 본인들이 기댈 수 있는 어떠한 그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관성을 계속 갖는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야당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과 역풍이 저는 올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장애 집회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연일 보수단체 집회를 10월 항쟁 이렇게 지칭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87년 넥타이 부대 발언에 이어서 이 정도면 자신들이 과거 독재 정권의 후예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집회 현장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돈통을 두고 옥신각신 싸움질이 나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이 반혁명의 몰입애들이 감히 어디에서 항쟁 운운한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명분 없는 장외 집회를 접고 국민의 명령인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에 즉각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이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2번 쓰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사과해야 된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어떤 요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당이 역풍을 맞는 겁니다. 역풍을 지금 맞습니까? 현재 예. 어떻게 됐든 그러한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지지도가 좀 올랐다고 해서 네. 겸손하고 역풍 맞는 짓을 안 해야지 네. 오만하면은 또 내려갑니다. 아, 그렇군요. 대통령이 2번 사과했으면 됐지. 뭐 그러면 광화문에서 큰절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 여권의 분위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민주당 얘기 나오면서 돈통 얘기 나왔는데요. 이번 주말 집회에서 또 이 일이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정광훈 목사 헌금 관련된 논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공화당과 또 이 돈을 놓고 붙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단체들이 모금을 통을 가지고 자꾸 모금하러 다니는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9일 날도 그 전 국민이 모여서 하는 집회를 방해 놓으려고 말이야. 뒤에서 말이야.
따로 돈통 돌리고 말이야. 당신들 목적지는 애국이 아니잖아. 배지잖아, 배지. 0.1%도 안 나오잖아. 박근혜 데리고 나온다고 뭘 데리고 나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당신이 못 데리고 나와. 이는 자신이 광화문 집회에서 돈통을 돌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물타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문재인 발이 끌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8월 15일 날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우리가 만 원씩 헌금을 못 해가지고 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머니를 털어서. 자, 최경철 의원, 저 헌금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들었는데 지금 돈통 얘기하면서 우리공화당을 비판한 겁니까? 우리공화당이 또 따로 돈을 거둔 겁니까? 우리 공화당도 뭐 돈통을 돌렸다고 전 목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공화당은 사실 그 당원들의 그 도네이션 그러니까 그 기부를 통해서 당이 돌아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돈통은 정광훈 목사 혼자만 돌리게 돼 있습니까? 뭐 저분은 또 헌금을 거둘 수 있는 목사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탓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수단체의 집회에 주도권을 놓고 정광훈 목사와 우리 공화당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께서는 저 전광훈 목사나 우리 공화당이나 별로 좋게 보지는 않겠죠. 결국에는 보수단체 집회의 목적은 바로 조국 장관이 부정스러운 그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인데 결국엔 저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자신들이 광화문 집회의 대장이라는 주도권 다툼엔 좀 보기 싫은 싸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 가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집회들을 한다면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제가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쭉 갔는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다. 나라가 걱정돼서 나왔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시는 보수 기독교 세력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200만인지 300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0% 이상은 정말 나라 걱정해서 나온 거예요. 저분들을 지지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자칭해서 구국하고 애국하고 보수를 얘기하려면 정말 이 보수가 가져야 될 도덕성, 정직성, 품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목사 입에서 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듣기는 안 좋네요. 그렇죠? 저 돈통 문제는 뭐 이전에도 계속 기사화되면서 사실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집회 주도권을 위해서 상대방 상책이 내기 위해 가지고 돈통을 그쪽에서 돌렸지 내가 돌렸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가니까 참으로 좀 나쁘끄러운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권 내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